이건 이건 왜? 네. 작품이면 우리 민찬쌤이 다시 출연을 하셨어요. 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우리 입시 읽어주는 엄마 안에서 슈퍼스타 네, 감사합니다. 셔가지고 네. 네. 우리가 한번 다시 나와달라고. 근데 좀 아쉬웠어요 그때. 우리 맞아요. 그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제가 그 원래 4회 올리기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엑스트라 버전은 맞아요. 또 했죠. 사실은 막 그 동영상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번외편으로 하나 올리자. 근데 그것도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맞아요. 되게 다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또 최근에 PD 수첩 나온 것도 제가 봤거든요. 아, 네. 거기 제 사진 예쁘던가요? 들어가- 아 네. 맞아. 저도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다, 간접 출연. 네, 그거 다 캡처해두고 막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아 귀여우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PD수첩 촬영하면서 네, 맞아요. 근데 임미철 저까지- 작가 얘기했다고. 맞아요. 근데 저까지 이렇게 맞아요. 나올 줄 몰랐거든요. 네. 아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맞아요. 그 동영상에서. 네, 맞아요. 또 최근 영상들도 보니까 또 제 얘기 한 번씩 또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또 맞아요. 우리 같이 원 플러스 원으로 맞아요. 또 불러주시고. 아, 네, 그래서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아니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네, 이거는 이제 임민찬 작가님 못다한 이야기. 우리가 그때 진짜 우리가 못하는 이야기 너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실질적 경험 플러스 노하우지. 플러스 그렇지. 따끈따끈한 신상 네. 플러스에 그래서 좀 주제를 좀 이제 우리가 요청도 드리고 좀 잡아보셨잖아요. 네네. 첫 번째 주제가 사실은 학원 같은 경우는 워낙 정보가 많은데 이게 과외는 대학생 분들이 하는 과외들도 많다 보니까 맞아. 이게 딱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지 그걸 어려워하시고 또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들 해볼까 하는데 네. 과외 많이 하셨죠? 네, 저는 그러니까 제가 과외 선생님으로서 많이 했었지만 저는 그쵸. 과외는 안 과외 받았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과외를 아예 안 받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생투를 하면서 그때 처음 과외를 받았는데 그게 큰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움이 남아서 이제 대학교 올라와서 다 친구들이 과외 많이 하니까 많이 조사를 하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조사를 했어요. 네네. 자, 네. 예뻐. 제가 11가지 11가지. 11가지 이건 적으셔야 네, 되겠네요. 그걸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근데 11가지다 보니까 저도 잘 못 외워가지고 본인이 썼는데도 써서 이제 같이 인간적이다. 같이 이런 거 보면서 좋잖아. 이제 저도 보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님들도 이제 같이 적으시면서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구독자분들 중에 그걸 정리해서 올리신 분 있더라고요. 아, 첫째 막 맞아, 이렇게. 맞아요, 그런 거 맞아요. 너무 좋죠. 맞아요. 그런 것들도 그 맞아요. 요리하면은 레시피 딱 정해서 맞아요, 올려주는 맞아요, 거 맞아요. 그런 분한테 또 서비스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이게 사실 이제 이번 영상들이 이제 쭉 올라갈 텐데 이제 댓글로 이제 사실은 이제 영상 보고 기억에 남는 것들도 남겨주셔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저에게 직접 묻고 싶었던 질문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로 좀 달아드리려고 해요. 바쁘신 몸인데도 그거는 이제 제가 네, 또 댓글 확인하시면 그 설명란에 네네. 넣어놓고 네네. 댓글에도 이제 올려놓을게요. 네네. 직접 댓글을 이제 달아주시면 그쵸, 제가 다 달아줄게요. 입시 읽어주는 엄마 구독자님들한테 네. 임민찬 작가님이 하시는 진짜 특별 서비스. 네, 맞습니다. 네. 남달라. 우리 가볼까요? 그래서 우선 이제 첫 번째. 첫 번째는 네. 가장 첫 번째는 성별. 이라고 성별.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학생들 중에서도 남자 선생님을 선호하는 학생이 있고 또 여자 선생님이 맞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보통은 여자 선생님을 더 많이 선호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여학생들은 여자 선생님이 편하고 맞아요. 남학생들은 맞아. 여자 선생님을 또 좋아하고. 특별.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비용인데 이게 비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이게 과외가 워낙 비싸다라는 인식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한 과외를 많이 선택하려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뭐 비슷해 보이니까 저렴한 분으로 하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용이 싸다고 해서 뭐 퀄리티가 안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비용이 절대적인 기준이 안 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러니까 막 선택하고 싶은데 조금 비싸다고 싼 선생님을 그냥 네. 부르지는 말라는 그쵸. 의미인 네,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현재 수업 중인 학생 수를 저는 항상 물어보라고 하거든요. 그 선생님 몇 명이나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지. 네, 그쵸. 사실은
여태 지금 현재 아무도 담당을 하지 않고 있다면 뭔가 그 선생님의 실력이 부족하다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도 맞아, 있고 맞아.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막 8명, 9명, 10명까지 케어를 하고 있다면 오히려 몇 명이 적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많아야 5명에서 있다. 저도 네. 그 얘기 들었어요. 선생님이 과외가 너무 많으면 어느 집은 쉬었다 가는 집이 있대요. 맞아요. 네, 엄마가 맞아요. 관리 잘 안 하거나 애가 잘 안 하면 맞아요. 그냥 퉁치고 맞아요. 그냥 시간 때우고 선생님이 쉬었다 가는 그 코스가 꼭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이제- 얘네 집 가면 그냥 널널하니까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그래. 맞아요. 이제 그런 게 생겨버리니까 확실히. 네 번째는 네 번째. 당연히 경력이랑 실적은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고 사실은 저는 이제 또 내년이 되면 뭔가 24학번 뭐 새내기 신입생 분들이 과외를 또 처음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학생들에게 그런 이제 선생님들의 첫 제자가 되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생각을 해봐도 맞아. 첫 과외가 대학교 1학년. 맞아요.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첫 과외가 물론 저는 잡아서 좋았지만 그때 제 실력은 지금보다는 확실히 부족했던 점이 많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라면 네네. 그런 새내기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는 게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정말 입시가 중요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경력, 실적이 있는 선생님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요즘에 뭐 김과외나 뭐 숨고나 수만이도 보면 과외를 학생이 직접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서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선생님이 커뮤니티에 올려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렇게 커뮤니티에 프로필을 올려두면은 그걸 학생이 보고 직접 연락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이렉트로 네. 중간에 업체가 안 끼고. 네, 그러니까 업체가 있더라도 그 플랫폼 내에서 소통 그 채팅창이 가능한 있어가지고 거예요? 그 학생이 직접 많이 구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약간 바쁘신 학부모님들은 그냥 아이가 자기 맞는 선생님 잘 구했겠지 하고 정확히 확인을 뭔가 안 해보고 아이 말만 듣고 그냥 이렇게 프로필 좀 보고 뭐 서울대네 괜찮겠다 하고 맡기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대학생이다 보니까 어떤 인성이나 뭔가 태도적으로 안 좋은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과외 선생님이랑 우리 학부모님들이 항상 과외 처음 시작하기 전에 통화 꼭 해보라고 해요. 저는 그 통화하는 태도만 봐도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김가회나 뭐 수만이나 이런 데 올린 프로필은 네, 사실은 맞죠? 그쵸. 그 검증을 거치는 거죠. 거기다 올릴 때. 사실 올릴 때는 그냥 저는 이제 김과외 앱을 주로 썼었는데 그냥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입학 아, 증명서, 재학 증명서 네네 이런 거는 올리는 맞아요. 거죠. 재학 증명서는 이제 다 검증이 되지만 거기에 쓰여진 경력이나 실적 이런 것들은 모르죠. 그쵸 자기가 쓰는 거라서 꼭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6번째는 이제 시범 과외. 이걸 놓치는 시강. 시강. 이걸 놓치는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 존재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시강 할 수 놀랐었는데 있어요? 그쵸. 이게 저는 시범 과외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도 근데 돈 받고 하는 거죠. 그쵸. 이게 돈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제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아무리 선생님이 태도도 좋고 경력도 화려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수업을 해봤더니 아이의 템포랑 맞지 않다든지 맞아.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이 아이의 느낌이랑 다르다든지 맞아요. 그런 게 정말 많아요. 사실 우리가 인강 특히 인터넷 강의 선택할 때도 OT 다 들어보거든요. 근데 과외는 그걸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시범 과외를 항상 이제 직접 먼저 요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범 과외는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진행이 되고 이제 시급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선생님이 하시던 시급대로 하거나 아니면 그 시급의 절반 정도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직접 아이랑 얘기도 해보고 또 실제 수업도 해보면서 소통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맞아요. 거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저가 처음 가회를 할 때 학부모님들이 시강을 원했어. 네. 그러니까 내가 20대지. 네. 시강을 원했는데 시강하는 거 어머니가 거실에서 같이 수업을 했는데 그 첫 수업 하시고 시강하는 거 보고 자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과외 잘렸어? 왜? 이게 과외 선생님 갑자기 그 상처가 맞아요. 떠올랐어. 이게 과외 선생님 입장에서는 뭔가 부담되지. 그쵸 자기가 테스트 받는 느낌이고 하지만
당연히 책임감을 가진 과외 선생님이라면 시범 과외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요즘에 진짜 프로페셔널해야 돼. 맞아요. 대학생이라고 똑같이 맞아, 선생님인 맞아. 거잖아요. 용돈 벌이가 아니라. 그쵸. 저는 항상 제가 시범 과외를 무조건 끌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범 과외를 정말 막 30번, 40번 했었는데 항상 성공을 했었어요. 그렇지. 학생들이- 아니 누가 안 하겠어. 학생들이 딱 제일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학생들이 막 듣고 놀랄 만한 내용으로 하니까 다들 시범 과외용 그쵸. 따로 있네. 그쵸. 그게 있죠. 그게 있죠. 그런 것들. 그래서 시범 과외가 중요하다. 반드시 받아고요. 7번째는 이제 지속성. 이게 제가 이제 과외 학생들을 만나보면 어쨌든 그 친구들이 뭔가 새로 과외를 구해야 돼서 저에게 연락을 준 거잖아요. 근데 보면 선생님이 과외를 하다가 갑자기 반수 해야 돼가지고 갑자기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나 공부해야 될 것 같아서 못하겠다. 이 학생은 이 선생님이랑 수능 때까지 가려고 믿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리고 한 선생님은 또 군대. 갑자기 이제 군대 날짜가 잡혀가지고. 우리 내일 군대 간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갑자기. 군대 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고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학생은 그렇지. 이 선생님만 지금 믿고 애는 있었는데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시기는 안 된다. 아니면 그쵸. 그냥 딱 몇 개월까지 딱 뭐 이렇게 끝내준다는 거.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게 해서 그렇지. 있어요. 하면 내가 좋을 텐데. 언제 군대를 갈 예정이니 이때까지 내가 이만큼 맞춰주겠다. 맞아요. 책임지겠다. 이게 책임감 있는 그렇죠. 거지. 근데 대부분 그 얘기를 과외 선생님들이 먼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이제 물어보는 게 좋죠. 만약 선생님이랑 한다면 제가 수능 끝까지 할 수 있냐. 사실은 그렇게 어머니가 물어보셔야 그쵸, 돼요. 어머님도 그렇고 학생이 물어봐도 좋고 그걸 근데 뭐 또 사람이랑 그쵸.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쵸. 그래도 그거 이제 미리 물어보는 거랑 또 안 하는 건 다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첫 번째는 전문성인데 이 전문성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이거 뭐 수학과라고 해서 무조건 수학을 잘한다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사대도 있고 뭐 교대도 있고 의대도 있고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 한 선생님이 3과목 이상 과외를 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을 가지고 어떤 과외 선생님들은 일단은 과외를 많이 잡아야 되니까 국어, 영어, 수학을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뭐 의대든 사대든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아무리 자신이 있더라도 3과목을 동시에 준비하면 에너지가 3분의 1로 분산이. 저는 항상 고등학교 3학년이랑 또 N수 학생들의 수능 영어만 받았거든요. 과외를. 그랬더니 더 좋아하시고 또 차별점도 생겼던 부분.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2등급,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의대생 과외가 맞겠지만 더 낮은 등급이라면 의대생 선생님보다는 저는 교대나 사대 가르치는 거에 좀 더 전문화되고 계속 꾸준히 맞아, 공부를 맞아. 하고 있는 그게 좀 더 낮은 친구들. 어디 이런 생각을 다 하죠. 그러니까. 드리고요. 9번째는 이 선생님이 본인만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수업 계획안을 달라고 해야 돼. 그쵸, 수업 계획안을 달라고 하는 게 맞고 이제 그걸 보통 시범 과외 때 많이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이 끝나면 다음에 어떤 책을 진행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 책을 몇 월 달까지는 끝낼 거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몇 월 달까지 끝낼 거고 이렇게 해서 이 등급까지는 만들겠다라는 본인만의 그 루틴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외 선생님이라면. 근데 요즘 선생님들 보면 사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과외를 할 수 있게 되어 버렸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책 하나 들고 와서 계속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 본인만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장기적인 계획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수준에 맞는 수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늘어지기만 하는. 과외라는 건 수능 끝까지 듣기 위한 목적보다는 약점을 빠르게 잡고 끊어내는 게 맞아, 또 맞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잡고 있게 되는 그런 과외가 그럴 때는 이제 선생님 실력만 계속 늘어서 반수하겠다고 그게 현수 얘기 나오는 거죠. 맞아요. 자기 실력만 늘어 막 맞아요. 계속 가르치고 막 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뭐 정확. 알고 보니 경쟁자. 알고 보니 경쟁자. 그렇죠. 그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번째. 학력인데 이게 학력이 김과외 앱에서나 김과외 앱에서는 그 학력 검증이 확실히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수만이가 되게 큰 입시 사이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과외 선생님을 구할 수 있는 칸이 한 몇 개월 전에 생겼는데 거기는 학력 인증 시스템이 아니라 본인이 다 적는 거더라고요. 수만이에서
그 과외를 소개시켜 주는데 거기는 그냥 자기가 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 과외 그냥 게시판 하나가 만든 거예요.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 좀 위험하다. 맞아요.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또 수많이는 근데 또 많이 이용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 이제 200만 명 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학력도 반드시 이제 재학 증명서나 학생증 정도는 확인을 하는 게 맞다. 특히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약간 연세대학교도 뭐 이원화 분교 이렇게 되어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근데 본교인 줄 알았다가 미래 캠퍼스라든지 이제 사실 이게 이 학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연세대학교 본교 선생님한테 받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일 수도 이제 있거든요. 차이가 많죠. 맞아요. 이제 그런 고대에 있는데 부분들. 세종 차이가 캠퍼스 뭐 맞아요. 이런 차이 그리고 많아. 막 몇 달 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동의대 보셨나요? 어떤 뉴스? 거? 그러니까 동의대생인데 그 학부모님은 몇 개월 동안 의대생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동의대. 동의대라는 학교가 따로 동의대. 있는데 동의대. 네, 동의대. 네 동의대. 그래서 그게 학생 성적은 올랐는데 그 학부모님이 그동안 했던 뭐 과외비 절반을 환불해달라. 근데 우리 동의대생은 그냥 자기가- 동의대로 얘기했는데 나는 얘기했다. 속인 게 아니다. 동의대인데. 맞아요. 근데 이게 의대만 근데- 들은 거예요. 엄마가 듣고 싶은 맞아요. 것만 들었지. 근데 이게 또 학부모님이 그래서 의대 관련된 걸 막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것도 다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미필적 고의네. 그래서 막 그런 뉴스가 나오고 역시 로스쿨 엄마. 그래서 막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학력도 기본이지만 확인을 하고 가자. 그리고 마지막 11번째는 흡연 여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너무 중요해요. 나. 너무 중요해요. 나 근데 이게 이걸 어떻게 다 알았어요? 제가 연구를 많이 했죠. 와. 이거 책 쓰려고. 진짜. 들어보고 많이 맞아요, 했겠지. 맞아요. 왜냐면 아. 제 의대생 친구들 중에서도 담배 피는 친구들이 또 있거든요. 냄새가 나요. 그럼요. 맞아요. 특히 맞아요. 안 피는 사람들은 바로 알지. 맞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들어올 때마다 담배 냄새 나고. 그렇죠. 그러면- 밀폐된 공간에서 맞아요. 있는데. 그게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시범 과외를 없이 그냥 단순히 태도도 좋고 채팅도 다 했더니 첫 과외 시작했는데 담배 냄새가 나.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시범 과외가 중요하다는 거고 이게 학생이든 부모님이든 이게 흡연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하는 게 맞아요. 물어봐야 되죠. 그렇죠. 그걸 정말 싫어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저도 싫어하고. 싫어할 수도 있고 따라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따라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잘 안 풀려? 나가서 한 대 피고 올까? 막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럴 수가 있구나. 그래요. 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네. 남자 과외 선생님 불리하다. 아. 성별에서까요? 군대 갈까요? 흡연가요? 막.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남자 선생님들이 좀 힘들어 하시죠. 근데 남자 학생들도 여자 선생님을 좋아하고 맞아. 여자 학생들도 여자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네. 그 11가지 네, 정리. 그래서 11가지 정리를 또 했습니다. 감탄스러워. 또 감탄스러워. 그러니까. 이걸 다 이런 생각을 다 어떻게 해. 그러게. 굉장히 평소에 성격이 섬세하시죠. 그쵸. 섬세하고. 관찰력 엄청나고 여자친구 네네. 되게 힘들 것 같아. 아니, 뭐 지금은 없어가지고. 네. 아니 여자친구가 되게 아니, 좋을 너-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아니 디테일하니까. 근데 되게 자상하잖아. 맞아요. 자상하잖아. 저는 이런 성격 세심하게. 때문에 이제 과외 또 남자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좋아해. 또 좋아. 아니 실력 때문에 그런 거. 아, 우리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네. 우리 저희가 한번 항상 시간 가해 네. 시간 한번 해봤으면 맞아요, 좋겠다. 맞아요. 네. 진짜 맞아요. 시간 한번 봐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남자라도 부담스럽지 않고 네, 맞아요. 되게 물어보면 다 얘기해 줄 네, 거고. 그래서 저는 항상 학부모님이랑 통화 시켜달라고 하거든요, 제가. 꼭 그래 통화를 그게 하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보이거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의대 공부 안 했으면 좋겠다. 막 말리고 싶어. 그냥 이 길로 가자. 막 이렇게. 다른 데서는 한 번도 이야기 안 했던 새로운 내용 제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 다른 가지- 또 우리 그리고 하고는. 다른 데 가서는 얘기하지 말기. 네, 이제 예. 안 하려고. 네. 근데 네. 지금 입시 읽어주는 엄마에 나가셔가지고 사실은 제일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인기가 제일 많은 네, 거예요. 맞아요. 다른 데보다. 네, 맞아요. 맞아. 인기도 또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책도 또- 많이 팔렸다고 책. 그러고 하고. 예. 근데 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 가외 해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네. 이렇게 아니면은 학원하고 가외를 병행해야 돼요? 음.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 요것만 마지막으로 정리해 네, 주시면. 그거를 이제 학원이랑 인강이랑 과외랑 얘네들에 대한 다 장단점이 있고 내신이랑 수능의 관점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저희가 그걸 다음 편에서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네. 말이 좋아요. 길어질 것 아, 같아서. 그래요? 네, 다음 편에서 이렇게 또 한 꼭지가 네, 늘어납니다. 네. 다음 편에서 이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과외 네. 선생님 어떻게 구하나? 네. 아 이거 제가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우리 네. 구독자님들 11가지를 좀
그 댓글로 정리해서 네네. 달아주시면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달아주시면- 그렇게 한번 쓰면 맞아요. 좀 정리되거든요. 달아주시고 또 저에게 질문해주고 싶은 것들도 남겨주시면 그거 외에 네, 그쵸, 그거 외에 질문해 이렇게 주세요. 네.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임 작가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신다. 네네 우리 맞습니다. 구독자님들을 공부시키려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외워 막 이런. 네, 그래서 앞으로 과외 구할 때는 이 11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뭐 11번가에서 사는 게 아니라 과외 11가지. 네. 네, 그럼 오늘 지금 11가지 네. 과외 이제 꿀팁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네. 또 재밌는 또 주제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